안녕하세요. iOS 3팀 발표를 담당하게 된 김경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iOS는 저와 나온님, 지란님, 그리고 백엔드로는 후선님, 지우님 이렇게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여행 계획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장소가 아닌 경로 자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에 여행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여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여행을 나눔으로 새로운 여행을 만든다는 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행 공유 플랫폼 어디갈래를 개발하였습니다. 앱 스트러처를 소개하자면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홈, 트래블, 라이트, 서치, 마이 페이지 이렇게 5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앱 시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의 저희의 홈이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의 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클릭하게 된다면 해당 유저에 대해 해당 유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유저를 클릭하게 된다면 팔로우, 언팔로우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게시글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또는 좋아요 취소 역시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올려놨다면 이미지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이미지와 마커가 매핑이 되어 있다면 해당 마커에 맞는 화면으로 지도가 이동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신고하기 기능 역시도 구현되어 있어 해당 게시글이 악성 게시글이라면 신고 역시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핵심 기능인 여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데, 만약 가고자 하는 장소가 있다면 검색을 하게 되고, 그 검색을 한 장소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장소를 클릭하게 되면 그 장소가 포함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많이 간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핀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장소가 마커가 생기게 되고, 앱 시연을 위해 임의적으로 세 군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장소를 마커를 찍었는데, 해당 마커를 찍은 순서대로 어디부터 갈지 이렇게 인덱스가 배열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장소를 우선시 먼저 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수정 역시로 가능하고, 잘못된 장소를 추가하였다면 델리트 역시로 가능합니다. 그 후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저의 여행 경로를 기억할 수 있는데, 현재는 발표를 위해서 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로가 기록되는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기록이 되게 되고, 이곳에서 만약에 잘못된 여행이라면 삭제 역시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 여행을 클릭하게 되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곳에 제목, 요약, 그리고 사진 추가 역시로 가능합니다. 여기 하단부에서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 역시 가능하고, 해당 사진이 어느 장소에서 찍었는지 마커를 클릭하여 매핑 역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의 공유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 여기 홈에 들어가서 최신호 업데이트하게 되면 제일 최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글의 제목과 유저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정을 검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저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역시 팔로우, 언팔로우, 해당 유저가 작성한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목의 일부를 검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맞는 게시글이 있다면 검색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없는 게시글들이 검색을 한다면 검색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원가입 시에 닉네임을 입력받고 있지 않는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닉네임을 입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닉네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
여기서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역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글이 있다면 이렇게 작성한 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저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앱에 문제가 있다면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문의 역시도 가능하고,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 역시 구현되어 있습니다.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지만 회원 탈퇴를 하게 된다면 회원 탈퇴가 되었다는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이상 앱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앱만의 차이점으로는 경로를 앱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여행 후에 직접 관리해야 하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녀간 세부 경로를 모두 기억할 필요 없이 앱이 이를 관리해준다면 글을 작성할 때 경로의 정확성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여행을 한 실제 경로를 참고해서 자신의 여행 플랜을 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앱은 실제 여행 경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고 작성한 허위 글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겪었던 고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제는 글 로딩 속도 개선과 고민과 실행한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앱은 글 업로드 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해당 이미지 URL을 받아온 다음에 글에 포함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API 요청 시 불러와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기기의 인터넷 상태가 언제나 최상일 수 없기 때문에 글 로딩 속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선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 용량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되었는데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은 기존의 원본 이미지를 올리던 것을 다운캐스팅을 통해 용량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같은 이미지로 다운캐스팅 값을 조정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우선 다운캐스팅의 여부에 따라 값의 차이가 컸고 0.6에서는 메가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로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더욱 낮출 수도 있지만 화질 저하가 심할 경우를 고려하여 중간값인 0.5를 선택했습니다. 용량과 화질에 더 적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추후에는 다양한 이미지로 좀 더 테스트하여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중복된 이미지 호출을 피하기 위해 URL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로딩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방금 전의 주제와 더해서 셀 재사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로드할 때 네트워크 요청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스크롤하여 셀이 재사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 이전 셀에 대한 데이터 로드 요청이 새로 재사용된 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초기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UI 컬렉션 뷰나 UI 테이블 뷰에서는 스크롤 시 이전에 사용된 셀을 재사용하는데 이때 셀의 재사용은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셀이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셀의 상태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추가해 줬습니다. 초기화 로직 추가 후 다른 뷰들은 모두 잘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미지 로딩 같은 경우 비동기 작업의 결과가 도착했을 때 셀의 초기화 이후 도달하여 발생되는 이슈는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했던 방법은 각 셀이 URL을 가지고 있고 받아온 이미지와 해당 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URL을 비교하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셀의 초기화와 현재 셀의 값에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셀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데이터 표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코어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다녀온 여행 경로를 로컬에 저장을 하고 이를 글 작성 화면으로 넘겨줬어야 했는데 이때 어떤 것을 사용하여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넘겨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요구사항에 맞게 퍼스트 파티만을 고려하였습니다. 퍼스트 파티 중 로컬에 다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스위프트 데이터와 코어 데이터 두 가지가 제일 적절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두 개 모두 쉽고 빠르게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설정과 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메모리 모드를 통한 빠른 성능과 버전 관리, 쉬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앱스토어에서 제한하고 있는 최소 버전인 iOS 16을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스위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iOS 17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앱에서는 코어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백엔드를 담당해주신 지훈님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백엔드 부분 고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저희의 메인 피처가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이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연산을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파시얼
데이터 타입이란 걸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이름에서 보시듯이 이걸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저희는 이런 데이터의 존재를 프로젝트 중반이 넘어서 알게 되면서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레퍼런스도 부족하고 저희 이해도도 부족해서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 테이블 조인을 하는 거에 테이블에 컬럼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걸 조인을 하는 방식에 비하면 일단 한 컬럼에 필요한 데이터 공간 데이터 정보들을 전부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제이슨 타입 같은 경우로 저장하는 것에 비하면 일단 어, 관련 여러 가지 함수들의 지원이나 또 데이터 저장에 있어서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이너리 그 자체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에서도 훨씬 아낄 수가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고 특히 이 스파시얼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 이 관련 인덱스가 지원이 되어서 이 인덱스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공부를 해서 이 부분 적용을 하고 공간 데이터 저장과 연산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민은 저희 백엔드 측에서도 화면 로딩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고 그로 인해 캐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백엔드 측에서 고려할 만한 화면 로딩이 느려지는 속도는 첫 번째로 일단 데이터 로딩할 때 관련 이런 조인 연산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서 일단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았고 또 ORM 자체가 그런 원하는 대로 최적화된 쿼리를 짜기는 조금 힘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나 조회수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데이터 다룰 때 잠금을 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도 조금 오버헤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B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보다는 캐싱을 하기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 메인 화면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게 저희 메인 화면 API 포맷입니다. 메인 화면 API 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캐시 히트율을 높이고자 전략을 짰는데요. 일단 위쪽 데이터를 보시면 게시글 콘텐츠 데이터인데 이 콘텐츠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어, 조회가 빈번하지만 수정이 빈번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또 모든 유저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포맷이기 때문에 캐시 전략을 조금 단순하게 짜도 될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좋아요와 조회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조회와 수정이 모두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이고 또 특히 좋아요 여부 같은 경우는 유저마다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 두 데이터를 캐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두 가지 전략인데요. 일단 콘텐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게시글별로 고유키를 기준 삼아서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게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정도 그리 자주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수정이 되는 게 반영이 꼭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은 DB에만 반영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조회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유저가 조회수를 계속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막 계속해서 누른다고 해서 좋아요가 막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일단 데이터이기 때문에 게시글별로 셋 형태로 유저 아이디를 어, 리스트로 저장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단 수정이 굉장히 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은 모두 먼저 캐시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스케줄링을 통해 DB에 동기화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시글 조회 흐름도이고요. 어, 일단 필요한 게시물을 먼저 캐시에서 다 조회를 하고 캐시에서 미스가 난 데이터는 DB에서 조회를 해서 캐시 업데이트 해주고 최종 응답으로 모두 매핑해서 보내주는 흐름으로 구성이 두 데이터 모두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수정 흐름도인데요.
게시글 콘텐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두 다이렉트하게 DB에 수정이 반영이 되고 좋아요와 조회수 데이터 같은 경우만 이제 수정이 되면 캐시에 일단 다 반영을 해서 최대한 어, 실시간성을 살리도록 하고 나중에 스케줄링을 통해서 DB와 동기화를 해주는 식으로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초기에 300에서 500ms 정도 나오던 응답 시간을 30에서 100ms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좋아요와 조회수 데이터를 조금 실시간성을 살려서 다룰 수 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점도 꼽아보았는데요. 일단 이 로직을 적용하면서 캐시 로직과 메인 로직이 조금 분리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리팩토링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경로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어쨌건 통신을 할 때는 주고받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용량이 늘어나면서 어, 가끔 큰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좀 응답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최적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